모든 의학 분야와 세계보건기구에 게재된 질병인 섬유근육통의 증상은 어떨까? 2. 질병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생긴다. 섬유근육통은 의학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증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이에 관해 과학적, 의학적 분야에서 여러모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만성 근육통에서부터 장이 예민해지는 증상, 쓸개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생기는 불편함, 수면 장애까지 그 증상이 정말 다양하다. 섬유근육통은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불편으로 야기되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 무기력해질 수 있어 환자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성질환이 되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고 효과를 볼 때까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 오늘 글에서는 기억해두면 도움될 정보와 섬유근육통의 초기 증상 5가지를 소개한다. 섬유근육통의 초기 증상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시작해보자.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증상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의 의사와 전문가들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이후에야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아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섬유근육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신경학자들은 섬유근육통이 류머티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보다는 중앙신경계와 연관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증상을 잘 읽어두어야 한다.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바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라 혹은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정말 고통스럽다. 이 느낌은 보통 아침에 심하고 섬유근육통의 가장 초기 증상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다면 몸과 관절이 같이 반응하지 않게 된다. 기온이 변하거나 습도가 달라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에어컨을 켜놓은 방에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두통이 생기고 목이나 어깨 근육이 딱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수면장애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났어도 마치 몇 시간 못 잔 마냥 피곤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깊게 잠드는 수면주, 기중, 델타 단계, 어떤 방해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닌 것이다. 인식장애 섬유근육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금방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합 조직염 때문에 생긴 인지장애로 알려져 있는데 기억하기가 어려워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다면 다른 증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관절통이나 만성피로 등 복부의 불편 섬유근육통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포함된다. 복통,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식을 소화시키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섬유근육통이 생기면 식도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근막동통 증후군, 근막동통 증후군이 생기면 신경과 근육으로 근육 주변이나 이와 연결된 세포 주변에 엄청 아픈 부위가 생긴다. 특별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프다면 이것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가끔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 목이나 어깨, 심지어 팔꿈치 주변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최원정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 학원 박장원 교수에 따르면 섬유근육통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비약물치료의 경우 환자 교육, 인지행동치료, 유산소운, 동등과 같은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섬유근육통은 개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하지만 공통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설명한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자.